안 돼. 안 돼. 엄마, 우리 정말 결혼 못하는 거야? 민정의 절규가 한정식집을 뒤흔들었다. 32년을 기다린 끝에 만난 운명의 사람이었는데 제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지?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시선. 하지만 유미정은 딸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이 모든 게 꿈이라고 해줘요. 제발. 상견례 자리는 지옥이 되어버렸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가장 잔인한 악몽으로 바뀌었다. 민정이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대현도 주먹을 꽉 쥐고 벽을 바라봤다. 입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대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루만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유미정의 손이 덜덜 떨렸다. 자신의 뺨을 때리고 싶었다. 48년을 기다린 순간이 딸의 사랑을 앗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도 당황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검색조차 할 수 없었다. 최광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었다. 동구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그 말에 민정이 더욱 크게 울었다. 룸안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다. 한정식집의 다른 룸에서도 이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새벽 4시 30분 유미정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저절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32살 딸 민정이의 상견례가 있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65세인 미정에게 민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32살이 되도록 결혼 안 한다고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죠. 미정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젯밤부터 냉장고에 재워둔 1등급 한우 갈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딸의 시댁이 될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미정은 갈비를 하나씩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각종 양념을 준비했어요.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 배와 양파를 갈아서 넣고 참기름과 깨소금까지 아낌없이 넣었죠. 40년 교직 생활에서 익힌 정성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갈비 하나하나에 양념이 잘 배도록 정성스럽게 주물러가며 재웠습니다. 전복죽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전복을 골라왔거든요. 전복을 손질하며 미정은 마음이 설렜어요. 오전 6시가 되자 동구가 일어났어요. 68세인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해? 상견례 선물 준비하고 있어. 떨려서 잠도 안 오고. 미정의 대답에 동구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딸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미정은 갈비찜을 압력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김치 냉장고에서 정성껏 담근 김치를 꺼냈어요. 작년 가을에 담근 김치였는데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였어요.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민정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평소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는 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일찍 준비해야 했죠. 엄마, 정말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2살이라는 나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자신만 이렇게 늦게 결혼하게 된 것이 부끄러웠죠.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우리 민정이는 늦게 시집 가는 대신 더 좋은 사람 만난 거야. 대현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든데. 실제로 대현은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민정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처음 민정이 대현을 데려왔을 때부터 미정은 마음에 들어 했어요.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눈에 보였거든요. 오전 10시, 미정은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쌀을 불린 것과 손질한 전복을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가끔씩 저어주며 눕지 않게 정성을 다했어요. 전복의 고소한 향이 부엌 전체에 퍼졌어요. 그 사이 민정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헤어팩까지 했어요. 오늘은 첫인상이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트러블이라도 있으면 꼼꼼히 가렸습니다. 미정도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옷장을 열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격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작년에 딸과 함께 백화점에서 맞춘 네이비 투피스를 꺼냈어요. 고급스러운 원단에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정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미정의 모습은 제법 우아해 보였어요.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머리도 파마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정도 연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다크그레이 스커트를 매치한 모던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미정은 딸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갈비찜이 완성되었어요. 압력솥을 열어보니 갈비가 완전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양념도 잘 배어서 맛을 봐보니 완벽했어요. 40년 교직 생활의 진가를 보여주는 맛이었죠. 전복죽도 적당한 농도로 잘 끓여졌어요.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쌀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정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예쁜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갈비찜과 전복죽,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오이 소박이, 무말랭이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직접 만든 인절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용기에 정성스럽게 리본을 묶고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곱게 싸서 선물 포장을 마쳤어요. 오후 12시 30분, 동구가 세차까지 마친 차를 가져왔어요. 평소 무던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춘 것으로 갈아입었고 넥타이도 여러 번 매고 풀기를 반복했어요. 자, 이제 출발하자. 동구의 말에 온 가족이 차에 올랐어요.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우리 가족을 좋게 봐주실까? 수많은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차는 대전의 한정식집을 향해 달렸어요. 대연이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둔 곳으로 상견례 장소로 유명한 격식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정은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어요. 30분 후 한정식집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로 외관부터 고풍스럽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계절꽃들이 곱게 피어 있었어요. 미정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이제야 딸을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방은 8명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룸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시죠?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기쁜데. 미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상견례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어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그때까지만 해도 미정은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한 것 같네요. 한정식집 직원이 안내해준 룸에서 미정은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8명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방이었죠.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약속 시간까지 아직 10분이 남았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느꼈죠. 괜찮아. 그냥 좋은 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정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떨리는 게 역력했어요. 동구도 평소보다 경직된 모습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렸어요. 직원이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상대방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민정이 소개했던 최대현이었죠. 34세의 건장한 청년은 단정한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뒤이어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차분하고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최대현의 어머니 영희인 것 같았어요. 정갈한 한복 차림이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성이 룸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그 남성을 본 순간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미정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죠.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가 다시 무언가가 확 밀려왔어요. 59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는 보통 정도, 체격도 평범했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정의 눈은 그 남성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봐온 교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밀려왔죠.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까지 파랗게 질렸죠. 마치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현 아버지 최광수입니다. 광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목소리까지 들으니 미정의 온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정이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정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광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유형을 본 사람처럼 정신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대방 가족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특히 광수는 미정의 시선을 받으며 어색해했죠.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미정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동구가 아내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이런 미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은 오직 광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미정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무언가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광수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그 순간 미정이 움찔했죠. 물컵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모습이요. 그 후에 손등으로 입을 살짝 닦는 습관까지요. 모든 것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이상해. 왜 이리 익숙하지? 미정이 중얼거렸어요. 마음이 급해졌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광수가 긴장하며 오른쪽 귀를 만졌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이 더욱 커졌죠. 미정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정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동구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죠. 아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은 광수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젓가락을 짚는 방식도 유심히 봤죠. 왼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광수가 웃었을 때 보인 앞니의 모양까지 미정의 눈에 들어왔어요.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진 것도 확인했죠. 미정의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실례지만 물 한 잔 드릴까요? 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미정은 대연의 말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온 신경이 광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광수가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을 본 미정이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살짝 긁는 그 습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정신 차려. 동구가 조금 더 강하게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상견례가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광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죄송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정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괜찮으시면 좋겠는데요. 광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미정은 광수의 입모양을 유심히 관찰했죠.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요. 웃을 때 보이는 앞니의 모양이요.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미정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아주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음식 주문할까요? 영희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제안했어요. 계속 이런 어색한 분위기로는 상견례를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러죠. 동구가 얼른 대답했어요.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지만 일단 상견례는 진행해야 했거든요.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미정의 시선은 계속 광수를 향했어요. 광수도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죠.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광수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왼손에 작은 흉터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흔적이 있어 보였죠. 광수가 이마를 살짝 만졌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이 이마 쪽으로 향했죠.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멈췄죠.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무언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그냥 뭔가 그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민정이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닦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죠.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미정은 광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더 확실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분이 흐른 후에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광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 어느 동네에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광수가 잠깐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죠. 마치 뭔가 기억하기 힘든 것을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어려서는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광수의 대답에 미정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기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혹시 태어날 때부터 지금 성함을 쓰셨나요? 미정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자 룸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이상한 질문이라는 것을 느꼈죠. 민정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광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은 어렸을 때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과는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어요. 다른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요. 그것은 미정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다른 가정에서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죠.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7살 정도까지는 기억이 흐릿해요. 그 이후로는 양부모님이 키워주셨거든요. 7살이라는 나이를 들은 미정이 움찔했어요. 그 나이가 뭔가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았거든요. 미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7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미정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자 광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개인사를 캐묻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글쎄요,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다만 뭔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만 있어요. 광수의 대답에 미정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때 가족과 헤어지는 일이 있었나요? 이 질문을 들은 광수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았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양부모님께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미정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광수의 대답 하나하나가 미정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동구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여보, 괜찮아? 하지만 미정은 남편의 걱정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렸을 때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은 없으세요? 미정의 이 질문에 광수가 잠깐 생각해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이름이요? 미정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 어떤 이름이 떠올랐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광수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철. 그런 의미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철이라는 음을 들은 미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미정의 머릿속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크고 맑은 눈에 해맑게 웃는 얼굴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혹시 미정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았죠. 왼손에 있는 혹시 어렸을 때 다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광수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감췄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거요?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워서 생긴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광수의 대답을 들은 미정이 완전히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왼손의 화상이요. 미정의 머릿속에서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부엌에서 의자에 올라가다가 주전자를 건드려서 뜨거운 물이 왼팔에 쏟아졌던 그날의 기억이요. 혹시 그 흉터 모양이 나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광수가 자신의 흉터를 다시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정말 나비 모양 같네요. 광수의 대답에 미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나비 모양의 화상 흉터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에서 더 많은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976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남대문 시장에서 벌어진 그 일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어머니가 생선을 고르는 동안 근처에서 놀고 있던 호기심 많은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미정이 마지막 확인을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렸을 때 이름이 광철이었나요? 이 질문을 들은 광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은 자신의 깊은 기억 속에 묻혀있던 이름이었거든요. 가끔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룸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광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과연 광수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미정의 추측이 맞는 것일까요? 광수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네, 입양되기 전 이름이 광철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아시는지.
광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광철아. 미정의 목구멍에서 목 놓아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내 동생, 광철아. 미정의 대성통곡이 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48년간 쌓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죠. 광수도 그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누나. 광수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이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죠. 48년 만에 들은 그 소중한 말이었거든요. 룸 안에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정이 어머니와 광수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잊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구는 아내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영희와 대연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평범한 상견례가 이런 기적적인 재회의 현장이 될 줄이야. 48년 만에 남매 재회, 그 감동적인 순간이 한정식집 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기적적인 재회가 곧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잠깐만요. 감동적인 재회 속에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와 광수 삼촌이 남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엄마, 그럼 저와 대연 오빠는... 민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미정과 광수가 남매라면 민정과 대연은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었죠. 미정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48년 만에 찾은 동생에 대한 기쁨이 순간적으로 식어버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동구가 중얼거렸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대연도 민정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넥타이를 잡아당겼죠. 민정은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2살이 되어서야 만난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이럴 수가. 왜 하필... 민정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음을 참고 있었죠. 영희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방법이 있을지. 하지만 몇 분 후 영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국민법 제809조. 8촌 이내에 혈족 간 혼인금지. 사촌은 사촌이라서.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할수록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 말을 들은 민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죠. 32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이. 민정의 울음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대연도 주먹을 꽉 쥐고 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서로 모르고 만났는데 48년 동안 완전히 헤어져 살았는데. 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사 교사로서 법의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정이 가장 괴로워했어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동생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 사랑을 망쳤구나. 미정이 자신의 뺨을 때렸어요. 4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책한 적은 없었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8년 만에 찾은 기쁨이 딸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광수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복잡했죠.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우리 대연이가 얼마나 민정 씨를 좋아하는데. 광수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동구가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했어요. 법이 법인데 어떻게 공무원으로 30년 일하면서 봤지만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 이 말에 민정이 더욱 크게 울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고 대연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영희가 추가 검색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외국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뭐요? 민정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영희의 말에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떠올랐어요. 광수의 양부모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드리지?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광수를 키워주셨는데 갑자기 친가족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 말에 광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게 가장 걱정이야. 양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신데 충격을 받으시면 어떡하지? 광수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양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친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양 어머니께서는 요즘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광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정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럼 저희 일 때문에 양할아버지, 양할머니까지 아프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광수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친누나가 나타나면 서운하실 거예요. 루만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거든요. 사회적 편견에 대한 걱정도 컸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 민정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는데 병원에서 소문이 나면 환자들이 어떻게 볼까? 대연도 같은 걱정이었어요. 저도 교사인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요즘 인터넷 세상인데 한번 퍼지면 평생 따라다닐 거야. 동구가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그때 미정이 더 깊은 자책에 빠졌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확인하지 말았어야 했나? 미정이 자신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48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어도 됐을 텐데. 광수가 누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만난 건 기적이야.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사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가장 괴로웠거든요. 민정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저희도 몰랐던 일인걸. 하지만 민정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대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죠. 루만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48년 만의 감동적인 재회가 새로운 비극의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48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 미정이 하늘을 원망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민정의 마지막 질문이 루만의 무거운 공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한정식집의 다른 룸에서도 이들의 절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과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48년 만의 기적이 새로운 비극의 시작일까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48년을) 기다렸어. 48년을. 절망적인 침묵이 한참 흐른 후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여러분, 잠깐만. 미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40년 교직 생활에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이 되살아났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 미정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죠.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 미정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는 거야. 민정이 고개를 들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방법이 있을까? 있어. 반드시 있어. 미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뭔지부터. 미정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첫째, 법적 문제. 둘째, 양부모님 문제. 셋째, 사회적 편견 문제. 동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명확해지면 해결책도 보여. 미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선 법적 문제부터 정확히 알아보자. 미정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 씨, 외국 결혼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봐 주세요. 영희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죠. 아, 여기 있네요. 캐나다에서 결혼하면 한국에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요. 정말? 민정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 영사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광철아, 양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 광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그러면 안 돼. 제가... 아니야, 내가 가야 해.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40년 동안 내 동생을 키워주신 분들이야.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광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야. 48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리고 양부모님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해해 주실까? 이해해 주실 거야. 미정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광수가 행복하면 그분들도 기뻐하실 거야. 그때 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양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친가족을 만나게 되면 좋겠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더 좋잖아. 민정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사회적 편견. 미정이 민정과 대현을 바라봤어요. 너희 둘 정말 서로 사랑하지? 네. 민정과 대현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당당하면 돼. 미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당당하다고? 맞아. 숨기면 더 이상하게 보여. 미정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먼저 주변에 이야기하자. 48년 만에 만난 특별한 사연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 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해해 줄 거야. 동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내가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은 특별한 사연에는 관대해. 정말? 응. 특히 가족 이야기에는 더 그래. 영희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48년 만에 재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미정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미정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어요. 첫째, 다음 주에 양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둘째, 지역신문에 우리 이야기 싣기. 셋째, 6개월 후 캐나다에서 결혼식 올리기. 민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 될 거야. 아니, 되게 만들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광수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누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 40년 동안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계별로 풀어야 해. 대현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이지. 미정이 딸과 대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48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우리 아이들 사랑도 못 지켜주면 말이 되겠어? 민정이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건 없어. 가족이니까. 미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영희가 추가 정보를 찾았어요. 아, 여기 봐요. 캐나다 토론토에 한인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혼식도 올릴 수 있대요. 정말? 네. 그리고 한국어로 진행도 가능하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동구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지? 캐나다까지 가려면 걱정 마. 광수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 이럴 때 쓰는 거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누나, 제발 부탁이야. 광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48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조카 결혼식 비용도 못 내면 삼촌이 뭐가 되겠어.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양부모님도 모시고 가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미정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가는 거야. 6개월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광철이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민정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게 됐어. 누나. 광수가 감동하며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해. 48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미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과 대연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때 미정이 일어서서 광수를 꼭 껴안았어요. 광철아, 정말 고마워. 누나를 용서해줘서. 누나, 무슨 말씀이야?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 48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아낸 걸. 광수도 누나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로만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동구가 광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광수야, 아니 이제 처남이라고 불러야겠네. 앞으로 잘 부탁해. 형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 두 남자의 악수를 보며 영희도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48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영희 씨도 고생 많으셨어.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네요. 영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됐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다음 주에 양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자. 광수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6개월 후 캐나다에서 만나요.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한정식집 룸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4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미정의 마지막 말이 룸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등에서 화해로 바뀐 순간이었죠. 사랑은 정말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48년 만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한정식집 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48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48년 만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캐나다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가을 햇살이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회 안은 한국에서 온 두 가족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민정이 아버지 동구의 팔에 의지해 버진 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32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죠. 신랑 대연이 제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4세의 중학교 교사는 오늘만큼은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앞줄에 앉아있는 가족들이었어요.
유미정이 광수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48년 만에 찾은 남매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죠. 누나, 우리 민정이 정말 예쁘네. 광수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조카야. 당연히 예쁘지. 미정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옆에는 광수의 양부모님인 최경식 83세, 김순자 79세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확대된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계셨죠. 아들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양아버지 경식, 할아버지가 광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너희 누나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48년을 포기하지 않다니. 양어머니 순자 할머니도 미정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어요. 목사님이 혼인서약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신랑 최대현 씨,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대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신부 유민정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두 사람이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목사님의 선언에 대현이 민정을 깊이 키스했어요. 교회 안에 더욱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교회 옆 연회장에서 피로연이 열렸어요. 미정이 마이크를 잡고 소감을 발표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유미정입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어요. 48년 전 저는 7살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그 아이를 찾으며 살았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6개월 전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찾던 남동생이 바로 사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미정이 광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 소중한 동생 광철아, 48년 만에 누나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광수도 일어서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누나, 아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48년 동안 저를 찾아주신 누나,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광수의 목소리도 울먹였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이때 민정과 대현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민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사랑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이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대현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연회가 끝난 후 가족들만 따로 모였어요. 토론토의 아름다운 호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미정과 광수남매, 민정과 대현 부부, 동구와 영희,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모든 가족이 함께한 완벽한 사진이었어요. 48년 후에 찍는 가족사진이네. 미정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매년 찍자.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광수가 누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해가 질 무렵 호수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광철이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민정이도 정말 행복하게 해줬어.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48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난 순간이었어요. 때로는 기적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48년이라는 긴 세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미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진짜 기적의 이야기였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48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하고 딸의 사랑까지 지켜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법보다 사랑이,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꿈이 있나요? 유미정 씨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사연들을 들려주세요. 감동과 사연이 흐르는 이곳, 감사월드에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월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